기자들 관심 본인들은 내 조작에는 직접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점을 잘못 잡은 거네다. 그럼요. 그러면 아까 검찰이 웃고 있겠네 지금. 그럼 도덕성 측면만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도덕적 책임. 도덕적 책임. 의사 결정에 예. 기자회견의 의사 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기소를 면치 못해요. 유미 씨가 단독으로 했대요. 이인미 씨가 단독을 하면 이인미 씨가 그 당대표거나 예. 당대표에 버금가는 장악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권자. 자, 이유미 씨가 단독을 했는데 예. 그 단독을 한 증거와 사실을 예. 당대표들이 다 활용을 해서 대선 막바지까지 활용을 했던 거 아니에요. 포인트 나왔다. 예. 그러면 딱 두 가지죠. 이유미 씨가 실질적인 당대표구나. 예. 당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구멍가게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당 지도부가 예. 몰랐어도 문제고 알았다면 더 문제다. 몰랐어도 문제인 거죠. 이게 무슨 당이에요? 네. 아니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진상조사단 발표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에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상조사의 방향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조작에 누가 조작했느냐, 누가 가담했느냐. 이유미 단독 범행으로 아까 결론을 내렸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변 다른 사람들을 다 찾아봤지만 윗선이라고 계속 그동안 며칠 동안 언론에서 얘기했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부터는 몰랐기 때문에 그 위로는 다 몰랐다는 거예요. 이준서 최고위원이 이 제보를 가져다가 공명선거 추진단에 넘기고 예. 그리고 이제 5월 5일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의 고위직들 이 주요 인사들이 다 이 얘기를 떠들었단 말이에요. 예. 두 번째 방향이 하나 나와 있어요. 두 번째 검증을 어떻게 했는가. 이 제보가 들어왔으면 검증을 하고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이건 팩트다. 우리가 공당으로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율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증을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저는 앞부분 단독 범행이다. 이거는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조직적 공모일 수도 있지만 단독 범행일 수도 있다. 가능성은 다 열려 있어요. 검찰 수사까지 볼 텐데 검증이 조금 신뢰가 안 가요. 오늘 발표 내용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증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팩트가 5월 5일 날 이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이걸 발표했을 때 기자들이 와서 듣고 이 일문일답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 가기 전에 이게 조작을 단독 범행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실질적으로 조작을 음성 변조는 조작을 하는 거는 혼자서 하는 거예요. 네네네. 원래가 만들어내요. 역할 분담 속에서 또는 역할 분담 속에서 그것이 했느냐의 문제지. 처음에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야, 나 이해가 됐다. 무슨 스쿨이지? 파슨스 스쿨. 예. 우리 회사에 파슨스 스쿨 나온 사람이 있다? 그거 알아볼까? 그건 좀 알아봐라. 알아봐라 하는 순간부터 그렇죠. 공모네. 알아봐라. 그리고 내 이야기 듣길래 지금 그 문준용하고 잘 아는 것 같더라. 그래서 알아보겠다. 그래서 알아보라 그러고 이야기 들어보고 뭐 좀 안다 그러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빠가 뭐 어떻게 해서 뭐 취업을 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 녹음을 좀 해와라. 그렇게 이야기 듣고 녹음해온 것 같고 원래는 녹음 음원은 직접 들어야 되거든요. 직접 듣고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 좀 보자 그러니까 굳이 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사실은 이건 음성 변조된 걸 갖고 왔잖아요. 음성 변조된 거 갖고 오면 원 파일을 보는 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음성 변조 전의 내용을 이준서가 들었다는 거 아닌가요? 들었다 그러는 거죠. 들은 후에 당에서 이제 그 음성 변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유미 씨도 대화를 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유미 씨 목소리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준서가 이유미가 그 대화 당사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건 조작이다. 이렇게 봤을 수도 있겠. 그런 합리적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죠. 대통령 선거인데 가장 유력한 후보에 대해서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결정적인 부분을 이런 말은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믿을 만한 건지
기본적으로 문준용하고 같은 동년배인지 몇 년 선배인지도 기본적으로 확인도 안 하고 했다? 이거는 오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오류여서도 그러니까 허위사실이라도 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우리 대선에 이기는 게 급하다. 이게 미필적 고의 아니에요. 미필적 고의가 나오네. 그래서 지금 이재화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신 게 진상조사단 발표에 두 덩어리가 있는데 예. 하나는 이 제보의 내용이 조작된 정황에 대한 이 파악. 예. 또 하나는 검증을 왜 제대로 못했느냐에 대한 파악인데 이 변호사님 말씀은 두 가지는 합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 단계를 분리할 수가 없다. 근데 아까 제가 단독 범행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치자라고 전제한 이유는 다른 말로 하면 100번, 1000번, 10,000번을 양보해서 예. 이 조작은 이유미가 스스로 이 감행한 거라고 전제를 해보자. 네. 그래도 그 다음에 왜 이게 조작인 걸 못 찾아냈을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더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미필적 고의라고 지금 귀결을 하신 거잖아요. 조작 자체로는 제가 안 돼요. 조작 자체는 조작은 제가 안 써야지. 되고 범죄는 뭐냐면 그 허위 사실을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게 제 범죄거든요. 그 과정에 조작한 부분은 그 중에 아주 일부예요. 조작됐든 안 됐든 간에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갖고 사용해서 공표를 했잖아요. 말하자면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거예요. 역할 분담이 다 된 겁니다. 아니 이렇게 된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등산용 칼을 사갖고 방에서 혼자 이렇게 들고 있어. 들고 거울도 보고 막 이렇게 찌르는 신용도 해. 이건 범죄 행위가 아닌 거예요. 네, 그렇죠. 막상 나가서 사람을 위협하거나 사람을 찔렀을 때 범죄 행위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 그렇죠. 혹은 나중에 있는데 누구를 찌를 목적으로 칼을 갖고 있다 검거가 돼도 미수예요 이거는. 근데 방에서 칼을 갖고 맨날 논다고 이게 조작한 거야 방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범죄 행위야. 그거를 이제 실행에 착수가 없다 그러는 거죠. 네네. 조작을 해도 실행에 착수를 안 한 범죄가 아니야. 아니 우리 조작을 많이 하잖아요. 안 해요 우린. 아니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거는 그냥 노는 거예요. 노는 거고. 그래도 안 해요 우린. 노는 거고. 기자회견을 시작할 시점부터 범행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실행에 착수가 있는 거죠. 이준서는 강도가 좀 있을 뿐이지 공동정범이냐 공동종범이냐 공동 또 뭐 있죠? 세 개가. 잘 잊어먹었어. 뭐 이제 공동정범하고 뭐 공동정범 속에서는 우리 이제 공범하고 뭐 다 포함되는 건데 우리가 그냥 방조범이냐 그냥 공범이냐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방조범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준서 최고위원하고 같이 처음에 논의를 했던 거 아니에요. 예, 4월 말부터 뭐 그랬다. 그다음에 기자회견에 김성호나 지금 김인호는 기자회견 다 참여했잖아요. 그거는 직접 범죄 실행 행위를 한 거예요. 공표를 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뭐 실제 지금 기자들 관심 본인들은 내 조작에는 직접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점을 잘못 잡은 건 애다. 그럼요. 그러면 아까 검찰이 웃고 있겠네 지금. 그럼 도덕성 측면만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도덕적 책임. 도덕적 책임. 이게 이제 범죄 행위는 기자회견 할 때부터 하니. 그러니까 유명한 이거 조폭 판례 중에 유명한 판례가 있거든요. 오늘 최강욱부터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와신상담. 자리 욕심 내는 것 같아. 조폭에 정고 2는 이제와 함께. 구성원들이 형님 저 양반이 이거 말도 안 들고 좀 너무 까불거리는데 손 좀 봐줄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교사가 되는 거예요. 교사가. 그 한마디에서 그 아까 조직원이 무슨 말을 다 알고 그렇게 가서 그 행위를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걔 내 말 안 듣는데 너 칼을 갖고 가서 걔 손 좀 봐주라. 이렇게 안 해도 그래? 이거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이제 조폭처럼 딱 해야지. 형님 가서 한번 좀 손 좀 봐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재화야 믿을 놈은 너밖에 없다 자식.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박지원 대표나 당시에 아직 거기까지 안 그러니까 상임 선대위원장이나 네.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 이거를 발표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보고했을 거고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 이제 그 책임도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살금살금 이제 들어가는 거지. 의사 결정에 기자회견의 의사 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기소를 면치 못해요. 근데 이제 그 위에 의사 그렇게 눈빛이 좀 흔들리는데 불안한 것 같아요. 아니야. 자, 지금 훅 전선이 넓어졌어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믿을 만한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다 있는 거예요.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래? 알았어. 그냥 기자회견 하지 뭐. 이렇게 하면 기자회견 한 대로 의사의 합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검증하지 않은 것도 책임이 커지네 이게. 아니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 고의는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것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가 그렇지 않는가인데 상당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공당의 제3당에서 제3당 유력 후보가 가장 그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의 그 가족에 대한 그 비리를 폭로를 하는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예컨대 이것이 약간 뭐 판결문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공서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반인 중에 확인도 안 된 사람이 그 말에 근거를 하려면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공적으로 인정된 사람인지 그것까지 확인한 이후에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요, 우리 기준이 없어요.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걸리 먹고 맨날 헛소리 하는 사람인데 문재인이 옛날에 사람을 죽였다. 그런 녹음을 해갖고 그거를 갖고 기자회견 해봐래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야, 진짜 오늘 완전 작두 탔네. 그렇게 해버리면 말은 표현의 자유, 선거의 자유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흑색 선전이 합법화되어지는 거예요. 면죄돼 버리는 거죠. 이자 변호사가 정리를 잘했는데 제가 하나의 판례를 얘기해 드릴게요. 어우, 판례. 2008년, 2009년에, 2007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윤옥 씨가 차고 있었던 시계가 문제가 됐어요. 시계를 어디 사진에서 딱 찍혔는데 누군가가 제보를 한 거예요. 그 시계 전문가가. 저거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다. 제보를 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김현미 지금 장관 된 분이죠. 김현미 씨가 국토교통부 장관. 당시 이재화 변호사. 지금 교통부 장관 됐죠.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이재화 그 김현미 의원이 제보 들어왔어. 이거 명품 시계래. 그리고 김윤옥 여사는 명품 시계를 찼다. 이러고 발표를 해요. 오케이. 그게 지금 국민의당에서 한 행동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김현미 의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보가 들어오니까 무조건 발표한 거야. 국민의당이 지금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김윤옥 이 제보를 받자마자 김현미 의원은 이 시계를 사진을 갖고 이 명품 샵이라고 하는 데를 갑니다. 가서 그 매니저에게 사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우리 시계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확인을 하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과는 완전히 틀려요. 감정을 받아서. 그렇죠. 국민의당과 완전 틀려. 녹음 테이프 왔어요? 녹음 테이프는 누구지? 사회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파슨스를 진짜 다녔어? 이 검증을 하지 않고 제보 들어오니까 그냥 시계를 발표한 거 똑같은데 김현미 의원은 그 명품샵에 가서 매니저에게 확인을 해서 맞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증인으로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떤 모델 얼마짜리다. 예, 우리 시계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확인됐잖아요.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잖아. 그러네요. 그리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 선고됐죠. 유죄가 선고가 돼요. 왜 그렇게 됐어요? 1심에서는 무죄 나는데 항소심 대부분의 유죄가 된 거예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확인해서 예컨대 거기에 점포에 일을 하는 매니저한테 물어봤는데 공식적으로 회사에 물어보고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 이런 거죠.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 야, 그거에 비하면 뭐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거네요. 이런 판례가 있으므로 실제 그게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개성공단에서
입점한 업체 로만손 시기였어요. 네네. 근데 유사하게 보인대요. 유사하게 보이고 저도 그 시계를 잘 아는데 이번에 이제 이 명품 시계라고 하는 사람이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이제 누구 뭐 룸사롱 하는 분 선물을 줬다 막 문제가 됐던 그러한 유사한 명품 회사예요. 그러니까 딱 봤는데 저도 할 때 이제 거기는 그 김현미, 강기정 이쪽은 작품팀이거든요. 나는 이제 BBK 팀이고 딱 봤는데 그래갖고 그 자기 건물에 룸사롱 임대 준 거, 그 다음에 뭐 그 딸들 자식들 이거 했는데 내가 봐도 명품 시계처럼 딱 보여요. 그거하고 이 사건하고 조금 더 이야기하면 네. 그 김현미 의원이 직접 가지는 못하잖아요. 예. 그때 당시 대변인이었을 거예요. 대변인이었죠. 거기에 대변인실에 부대변인하고 이렇게 직접 보내요. 가서 점포의 매니저가 이거 맞다 그러다 1,000만 원짜리 시계 맞다 그러더라고 보고를 했거든. 김현미 입장에서는 믿을만한 상당한 부대변인이 가서 맞다고 그러니까 부대변인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부대변인 또 직접 갖고. 예. 그 논리로 하면 뭐냐면 약간 이준서라든지 김성호나 김인호는 지금 이유미가 이거 파슨스쿨의 동료가 맞고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발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면책되지 않는다. 네. 아니 그리고 또 연락처 자체도 확인 안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메일만 가르쳐 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오늘 이 진상조사단 발표의 후반부가 앞부분은 단독 범행인지 조직적 뭐 조작인지 알 수 없다고 전제하더라도 그건 이제 검찰 수사에 맡겨놓고 뒷부분이 아까 좀 의혹스럽다. 이건 해명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검증을 했다고 확신을 했고 심지어는 그 이용주 단장은 뭐라 그랬어요.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똑같이 발표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검증을 철저히 했다는 확신을 얘기하는 건데 들여다보면 검증을 했다는 게 뭐냐면 이메일이 왔고 그 이메일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이게 신원이 확인된 것처럼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메일 어드레스를 가지고 어떻게 신원을 확인합니까? 이용주 의원도 부장검사 출신은 평소에 내가 좀 좋아하는 후보이기도 한데 예. 그게 검증은 아니에요. 검증은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신원이 기본적으로 여기 그 김준영하고 같은 그때 같은 시기에 문준영하고 같은 시기에 학교 다닌 사람이 맞는지 그건 직접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확인하고 안 된 거죠. 네. 이 사람이 평소에 은행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건지 인물인지 현재 직업은 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야지. 지금 검증했다는 이야기는 이유미 이야기만 들었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이메일이 온 게 아니라 처음 발표할 때는 이메일을 보냈더니 열어본 것만 확인이 되더라. 그렇지. 답변이 온 게 아니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아니었으면 뭐 다른 얘기를 했을 텐데 회신을 했을 텐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뭐 사실과 맞을 거라고 자기들은 판단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미적이죠. 이미적 변호사의 얘기를 정리를 하면 자, 범죄는 조작은 범죄가 아니에요. 네. 범죄 실행이 아니야. 범죄 실행은 기자회견 발표할 때부터야. 그럼 실행의 착수. 그럼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하세요.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혐의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공범이죠. 어머머, 큰일 났다, 이거. 다 공범인데 내가 공범의 정도가 좀 틀릴 뿐이지, 강도가. 그렇지. 말하자면 그 역할 분담에서 누가 주도했느냐 에서 양형의 차이가만 있을 뿐이지. 이용조 의원 부장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피의자가 그렇게 변명하면 환기도 안 깨 본인이. 예. 알았어도 문제고 알았다면 더 문제다. 몰랐어도 문제인 거죠. 이게 무슨 당이에요. 네. 아니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진상조사단 발표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에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상조사의 방향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조작에 누가 조작했느냐, 누가 가담했느냐. 이유미 단독범행으로 아까 결론을 내렸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변 다른 사람들을 다 찾아봤지만 윗선이라고 계속 그동안 며칠 동안 언론에서 얘기했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부터는 몰랐기 때문에 그 위로는 다 몰랐다는 거예요. 이준서 최고위원이 이 제보를 가져다가 공명선거 추진단에 넘기고 예. 그리고 이제 5월 5일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의 고위직들 주요 인사들이 다 이 얘기를 떠들었단 말이에요. 예. 두 번째 방향이 하나 나와 있어요. 두 번째 검증을 어떻게 했는가. 이 제보가 들어왔으면 검증을 하고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이건 팩트다. 우리가 공당으로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율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들 관심 본인들은 내 조작에는 직접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점을 잘못 잡은 건 애가. 그럼요. 그러면 그 아까 검찰이 웃고 있겠네 지금. 그럼. 도덕성 측면만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도덕적 책임. 도덕적 책임. 의사 결정에 예. 기자회견의 의사 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기소를 면치 못해요. 유미 씨가 단독으로 했대요. 이유미 씨가 단독을 하면 이유미 씨가 그 당대표거나 당대표에 버금가는 장악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권자. 자, 이유미 씨가 단독을 했는데 그 단독을 한 증거와 사실을 당대표들이 다 활용을 해서 대선 막바지까지 활용을 했던 거 아니에요. 포인트 나왔다. 네. 그러면 딱 두 가지죠. 이유미 씨가 실질적인 당대표구나. 당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구멍가게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당 지도부가 몰라서 듣길래 이 뭐 지금 그 문준용하고 잘 아는 것 같더라. 그래서 알아보겠다. 그래서 알아보라 그러고 이야기 들어보고 뭐 좀 안다 그러고 뭐 거기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빠가 뭐 어떻게 해서 뭐 취업을 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 녹음을 좀 해와라. 그렇게 이야기 듣고 녹음해온 것 같고 원래는 녹음 음원은 직접 들어야 되거든요. 직접 듣고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 좀 보자 그러니까 굳이 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사실은 이건 음성 변조된 걸 갖고 왔잖아요. 음성 변조된 거 갖고 오면 원 파일을 보는 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음성 변조 전의 내용을 이준서가 들었다는 거 아닌가요? 들었다 그러는 거죠. 들은 후에 당에서 이제 그 음성 변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유미 씨도 대화를 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유미 씨 목소리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준서가 이유미가 그 대화 당사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건 조작이다. 이렇게 봤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검증을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저는 앞부분 단독 범행이다. 이거는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조직적 공모일 수도 있지만 단독 범행일 수도 있다. 가능성은 다 열려 있어요. 검찰 수사까지 볼 텐데 검증이 조금 신뢰가 안 가요. 오늘 발표 내용이.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증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팩트가 5월 5일 날 이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이걸 발표했을 때 기자들이 와서 듣고 이 일문일답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 가기 전에 이게 조작을 단독 범행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실질적으로 조작을 음성 변조는 조작을 하는 거는 혼자서 하는 거예요. 네네네. 원래가 만들어내요. 역할 분담 속에서 또는 역할 분담 속에서 그것을 했느냐의 문제지. 처음에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무슨 스쿨이지? 파슨스 스쿨. 우리 회사에 파슨스 스쿨 나온 사람이 있다? 그거 알아볼까? 그건 좀 알아봐라. 알아봐라 하는 순간부터 그렇죠. 알아봐라. 그리고 그런 합리적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죠. 대통령 선거인데 가장 유력한 후보에 대해서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결정적인 부분을 이런 말은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믿을 만한 건지 기본적으로 문준용하고 같은 동년배인지 몇 년 선배인지도 기본적으로 확인도 안 하고 했다? 이거는 오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오류여서도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라도 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우리 대선에 이기는 게 급하다. 이게 미필적 고의 아니에요. 미필적 고의가 나오네. 그래서 지금 이재화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신 게 진상조사단 발표에 두 덩어리가 있는데 하나는 이 제보의 내용이 조작된 정황에 대한 이 파악. 또 하나는 검증을 왜 제대로 못했느냐에 대한 파악인데 이 변호사님 말씀은 두 가지는 합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분리할 수가 없다. 근데 아까 제가 단독 범행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치자라고 전제한 이유는 다른 말로 하면